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서가 어떻게 편찬이 되고 또 그 역사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그런 기본 상식과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또 조선왕조실록, 이게 다 역사책이지만 그 성격이 다 다르죠. 역사서를 편찬하는 체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그러니까 여러 체제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체제가 대표적인 거죠.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연월일시를 중심으로,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그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쭉 차례대로 적는 것이 편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 무슨 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것이 기전체지요. 그래서 본기 열전에서 따가지고 기전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년체는 연대에 따라서 편찬하는 거니까 편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시대의 순으로 쭉 쓰는 거니까. 기전체는 그 황제 본기, 또 그리고 여러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의 열전이니까 인물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전체는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고 편년체는 그 연대를 중심으로 기록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편년체와 기전체가 그러면 어떤 체제가 먼저 나왔느냐 하면 먼저 편년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춘추 그러면 그거는 편년체거든요. 춘하추동을 나누어 가지고 쭉 시간별로 이렇게 썼으니까 그건 편년체지요. 그러니까 최초의 편년체 저작이 춘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춘추. 그리고 이제 기전체를 대표하는 저작은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로 쓴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연도별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이 황제는 누르황자 황제가 아니고 임금황자, 그 황제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또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본기 열전, 이제 물론 이제 사마천 사기는 본기, 표, 서, 또 세가
열전 이 5채로 했습니다만 그 본기와 열전이 대표적인 거죠. 열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기전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시간별로 기록하다 보면 그게 또 그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또 거기에 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여러 군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송나라 때 와가지고 어떤 체제가 새로 생기느냐 하면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의 그 시작과 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중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년체는 그 연도별로 시간별로 기록하는 역사라면 기전체는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는 역사이고 이제 그 시간별로 쓰는 역사와 인물 중심으로 쓰는 역사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제가 생긴 것이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편년체, 기전체, 기사본말체 이 세 개가 역사 편찬 체제를 대표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삼국사기는 뭐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사마천사기의 기전체를 본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전체가 아니죠. 또 연도별로 쓴 것도 아닙니다. 시대별로 쭉 쓴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편년체 사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상고시대부터 쭉 사건을 나름대로 체계 있게 정리해 가지고 쓴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이제 뭐 삼국유사를 야사라고 하지만 야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잡사라고 할까? 별사라고 할까? 뭐 오히려 어쨌든 그런데 또 왕조실록은 이게 지금 우리가 왕조실록을 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왕조실록은 고려사는 기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도 기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조실록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연월일시에 따라서 쭉 그냥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왕조실록은 어떻게 보면 이제 편년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전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실록은 그게 정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 역사서를 분류할 때
이제 중국의 24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25사라 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그 24사, 25사는 사마천사기로부터 그 뒤에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명사에 이르기까지, 사기로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각 왕조의 역사를 기전체에 의해서 쓴 책만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 한나라 그러면 한나라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쓴 기록이 얼마나 많을 겁니까? 가령 당나라 그러면 당나라의 그 당시의 역사책을 쓴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기전체를 가지고 당나라 역사를 쓴 것을 정사라 했다 이 말이야. 가령 송나라 그러면 송나라 시대에 여러 학자들이 송나라 역사를 썼지만 기전체로 쓴 것을 정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25사는 사마천사기로부터 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전체로 쓰여 있습니다. 이제 청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중화민국에서 청나라 역사를 정리해 가지고 그걸 기전체로 써야 되는데, 청나라 이후에 이제 중화민국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청나라 역사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정사에는 명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는 청사고라고 해서 그냥 실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도 그 정사로 쓰여진 게 아니고 기전체로 쓰여진 게 아니고 마치 그 청실록처럼 그냥 쭉 조선 왕조에 일어났던 일을 자료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사를 편찬하기 위한 자료집이지 그게 바로 정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조선 왕조실록을 정사라 하는데, 그 정사의 개념에 의하면 이제 그 실록을 바탕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기전체 형식에 맞게, 그 체제에 맞게, 그 틀에 맞게 한번 그 다시 편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도 정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명사까지는 지금 기전체로 되어 있는데 청사는, 청나라 역사는 쭉 자료만 모아놨지 그 체제 기전체에 맞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24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고로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정사를 편년체를 정사로 하느냐, 기전체를 정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사에 대한 그 구분법이 달라지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기전체를 정사로 했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본받아서 삼국사기, 고려사 이런 것은 기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조선 왕조실록은 아직 기전체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사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사를 쓰기 위한 하나의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사 이외에 많은 사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대개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정사, 보통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별사, 별이라고 하는 건 다를 별자, 그러니까 정사 이외의 다른 역사, 그걸 별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잡사, 섞일 잡자, 여러 가지 잡다하게 써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삼국유사 같은 것도 잡다하게 이것저것을 모아놨으니까 잡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야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야사는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삼국유사는 야사라기보다는 잡사라고 하는 편이 더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 이 가령 이제 그 사마광의 자치통감이라든지 또 뭐 두의 통전이라든지 송나라 정초의 통지라든지 원나라 마달림의 문헌통고라든지 이런 책들은 이 아주 정사 못지않은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기전체로 쓴 것이 아니고 이제 기전체로 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정사 체제에 의해서 쓴 책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사는 아니지만 그 정사와 다른 별도의 역사책이라 해서 이런 책들을 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마광의 자치통감이나 무슨 두의 통전이나 문헌통고나 이런 중요한 그런 책들 이외에 또 무슨 일주서라든지 그것도 뭐 전국책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제왕색이라든지 또 산해경 같은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은 편년체도 아니고 기전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사에 그 가까운 어떤 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잡사에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잡다한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태평어람 그런 책도 사실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만 이 잡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사는 대개 개인의 그 사적인 저작을 가리켜서 야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이런 기록이다. 그러면 그것을 야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야사와 잡사가 그 성격상으로 볼 때 서로 그 겹치는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사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고 그 이외에 그 이제 별사나 잡사나 야사라고 해서 사료적 가치가 낮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사라고 하는 것이 그 편찬의 주체가 이제 사마천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것은 개인의 저작입니다. 개인의 저작을 나중에 이제 정사로 국가에서 편입을 시킨 건데 그 뒤에 이제 진사, 진나라
그 역사부터는 유진남북조 할 때 그 진사 말이요. 그 당태종이 만든 거. 당태종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태종 때부터 정식으로 국사관을 설치하고 국가에서 편찬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6국, 그러니까 이제 그 진나라가 바로 5호 16국 시대 아닙니까? 그 16국의 역사를 전부 진사에 포함시켰는데 그 진사에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을 지배한 실제 16국이 다 그 동이족들이 가서 중국을 지배한 거거든요. 100년 가까이. 그런데 그거를 중국을 지배한 그런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냥 그 진서에 갔다가 저 뒤에 이제 그 부록으로 제기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편장을 만들어서 실어 놓았는데 이제 그 국가에서 그 역사의 편찬에 관여하게 되면 뭐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국익에 반하는 것은 그 조작과 이제 왜곡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정사의 한계가 거기에 또 있는 겁니다. 그때 가령 5호 16국 시대에 16국 춘추라고 하는 책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개인이 저작한 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을 그 해가지고 16국 그 춘추를 그 기전체로 다듬어 가지고 그걸 정사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걸 그냥 그 진서에 갖다가 부록으로 1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한 그 역사를 부록으로 처리해 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사가 바를 정자 정사지만 그것이 반드시 글자 그대로 바른 역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한족이 정권을 잡느냐 동이족이 정권을 잡느냐 어느 민족이 중국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하족이 잡으면 화하족 중심의 역사를 쓰고 동이족이 잡으면 동이족 중심의 역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3자가 공정하게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가령 지금 대한민국을 두고 말하더라도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거하고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거하고 그게 서로 다르잖아요. 견해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국가가 관여되지 않은 그 비록 개인일지라도 공정한 시각에서 공정한 사관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더 사료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정사라는 그 이름에 지나치게 구애되지 말고 그 당시에 그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참고해 가지고 그 바른 그 견해를 가지고 뭐 역사를 저술을 할 때는 저술을 하고 또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을 말하더라도 뭐 그 사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무오사화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그런 그거를 문자옥이라 그러는데, 문자옥. 어떤 문자, 기록에 의해서 이제 큰, 중국에서는 그걸 문자옥이라 그러고 우리는 뭐 이제 사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 김일손이 그 사관으로서 자기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종실록에 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연산군 때 그 세조를 직접 비평하기가 뭐하니까 중국의 그 초나라의 의제를 빗대서 세조를 비판한 거 아니냐. 의제를 조문하는 제문을 지었는데 그게 세조를 직접 공격하기 뭐하니까 세조를 비판한 글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돼서 김일손은 등지 처참을 하고 김종직은 부관 참수를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겪고 나면 사관들이 제대로 그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다 실제 바른 역사라고 보기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해서는 정사 기록보다도 이 잡사나 야사에 더 정말 보배로운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사에서는 이 중국의 뭐 한나라, 당나라, 아까 지금 중국의 5호 16국 시대가 고구려 시대인데 고구려가 굉장히 강성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록을 중국 역사에서 제대로 안 썼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의 시인이라든지 뭐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글에 제대로 된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제 정사를 편찬할 때에는 뭐 그런 기록을 다 왜곡하고 삭제해버리기도 하지만 그런 시인이나 학자가 문집에다가 쓴 그런 내용까지 다 고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보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고대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앞으로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사보다는 그런 별사, 야사, 잡사 이런 기록들을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국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정사만 참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삼국지, 또 구당서, 신당서. 그리고 삼국 시대니까 중국의 그 수당 시대, 또 유진 남북조 시대 이런 기록들을 이제 많이 참고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의 그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많이 참고해서 써야 되는데 중국의 정사 기록만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중국 정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료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